네, 오늘은 딱 이 키워드 분석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매장을 오픈하시고 아니면 지금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 키워드 분석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그런데 이제 이 키워드 분석을 하시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그 방법을 제가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대표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부 키워드까지 쭉 뽑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음, 네. 네. 세부 키워드 찾는 방법을 해가지고 일단 오늘 이렇게 5개 먼저 키워드를 설정하기 전에 상권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네,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동 완성어로 찾는 방법들 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연관 검색어를 해가지고 세부 키워드를 찾는 방법들 또 블로그 홈에서 세부 키워드를 찾는 방법 그리고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세부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자동 완성어로 찾는 방법은 통합 검색에서 키워드를 입력할 때 아래 하단으로 나오는 걸 자동 완성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동 완성어가 뜨는 곳이 있고 또 안 뜨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자동 완성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매장과 상관이 없는 자동 완성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이 자동 완성어도 없고 연관 검색어도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키워드 도구에서 바로바로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단어를 먼저 입력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자, 먼저 키워드로 상권 분석을 하는 방법. 자, 여기서 사장님, 어, 와사비 채울 거 있어요? 표고밖에 없던데? 냉동실에 가면 냉동실이요? 네이버에서 잠깐 지금 네이버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이버 화면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일단 교대역 맛집, 예, 교대역 맛집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매장이 이제 교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교대 맛집보다는 교대역 맛집이 대표 키워드로서 일단은 가장 일단 가깝겠죠. 네, 교대역 맛집이. 자, 그럼 이렇게 교대역 맛집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업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교대역 맛집이 네,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대역 맛집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교대역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서 노출을 시켜주는 그 범위를 뜻해요. 면적. 여기까지가 교대역 맛집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업체들이 교대역 맛집이라고 검색이 됐을 때 인식이 되는 1차 상권 범위의 업체들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1페이지 이 안쪽이 20위권까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PC에서. 두 번째로 보면 네, 거의 두 번째도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40위까지. 그러면 60위까지도 업체를 보면 또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80위. 80위 벗어나니까 그때 이제 교대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100위권 보면은
100위권 넘어갔을 때도 자 이런 식으로 외곽에서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 업체들, 여기 업체들이랑 여기, 이게 지금 외곽 요 안쪽에 있던 첫 번째로 인식이 됐던 범위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교대형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자, 이 범위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우리 매장이 맛집이고 교대형 맛집으로 플레이스에 들어가고 싶어도 요 안쪽에 있지 않으면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남도 미락도 마찬가지고요. 외계인 방앗간 서초점도 뭐 베이커리긴 하지만 아무리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교대형 맛집 이 안쪽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 키워드의 범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분석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확인해보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대형 맛집으로 해가지고 플레이스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범위가 아니면 우리 매장의 위치가 요 안쪽이 아니라 약간 요 경계선의 바깥에 머물러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막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상위 앞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위부터 20위권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좀 더 경쟁이 치열하면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근데 자, 이게 키워드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부분이. 키워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교대역 맛집으로 검색을 한 거잖아요. 교대역 맛집으로. 네. 교대역 맛집으로 검색을 한 겁니다. 요 범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교대역 삼겹살이란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자, 보세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요? 강남역까지 이렇게 쭉 여기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교대역 삼겹살이라는 매장을 검색하면 아예 여기까지 다 범위를 크게 잡아주는 거죠. 여기까지도. 네.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까 교대역 맛집이라고 했던 저 안쪽인데 삼겹살까지 하니까 굉장히 더 벌어지니까 고깃집을 예를 들면은 이 안쪽에서는 교대역 삼겹살 막 이렇게 했을 때 경쟁이 굉장히 플레이스에서는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점포 이전을 한다거나 신규 업체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플레이스 상에서는 바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특히 또 여기 교대역 삼겹살 같은 경우는 이게 플레이스가 많이 찾는 있고 요즘 뜨는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면 지금 교대역 삼겹살 같은 경우는 많이 찾는 밖에 없어요. 그럼 많이 찾는 순위가 정해지는 그 원리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우리 매장 플레이스를 클릭하고 그 안에서 연결된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 그동안 누적이 되면서 연결된 소비라는 거는 그 플레이스에서 전화도 하고 예약도 하고 뭐 지도 찾기도 길 찾기도 누르고 저장도 하고 공유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기에 보면 요즘 뜨는 없어요. 요즘 뜨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연결된 소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현재 지금 막 오픈해서라도 그런 소비가 이루어지면은 순위를 잡아주는 건데 지금 교대역 삼겹살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키워드가 또 웃긴 게 뭐냐면 강남역 삼겹살 볼게요. 강남역 삼겹살.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강남역은. 강남역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 강남역 박스요. 네. 아이고. 요 강남역 박스 요 안쪽 있죠? 여기 안쪽으로만 해가지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쵸? 강남역이랑 신논역 사이에 거기에만 매장이 딱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삼겹살집이. 강남역 삼겹살 딱 하니까. 근데 교대역 삼겹살만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겹치는 거죠. 다 겹치는 거예요. 강남역이랑 다 같이.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네.
이거를 우리 매장도 보여야 되고 양호성 대표님 같은 경우도 교대역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우리 매장이 어디로 그냥 이게 편입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 이거를 잘 보시고 아이고 여기 보세요. 탐라돼야지랑 강격시대가 아까 교대역 삼겹살 검색했을 때 몇이었죠? 1위 2위였어요. 1위 2위였는데 이게 강남역 삼겹살로 검색을 하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강남역 삼겹살이라는 걸 하면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업체는 이 업체를 우선적으로 그 명령어에 의해서 여기만 보여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탐라돼야지와 강격시대가 아까 교대역 삼겹살, 뭐 교대역 고깃집 하면 위에 있더라도 이게 밀리는 거죠. 강남역 삼겹살이랑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우리 매장이 어디에 플레이스에 편입이 되는지 이걸 갖다 보시면서 매장을 오픈을 하셨으니까 이 키워드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게 대표 키워드와 이렇게 세부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일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방법을. 또 하나 볼게요. 여기서 해월 축산 같은 경우는 한평에 있죠? 네,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한평이에요. 한평이니까 아무래도 한평이고 여기가 그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평 맛집이 대표 키워드가 되겠죠. 검색량은 봐야겠지만 그러면 한평 맛집으로 검색을 해볼겁니다. 그러면 그럼 범위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한평 맛집으로 검색했을 때 네, 노출이 되는 범위. 범위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일단은 한평 맛집으로 바운드리가 되어 보이네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 이 안쪽인 거고.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페이지는 여기까지였잖아요.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조금씩 외곽 업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인식이 되는 건 이 범위 안에서 한평 맛집을 인식을 해준다는 거죠. 네. 세 번째도 이 안쪽이고 네 번째도 거의 이 안쪽에서 매장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보면 다 여기 안쪽이죠. 안쪽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뭐 한평 고깃집을 검색해봐도 네. 고깃집은 조금 이제 더 벌어지네요. 아무래도 업체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 고깃집은 이런 식으로 더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맛집으로만 하면은 요 안쪽으로 잡힌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자 보면서 키워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 키워드를 지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돼요. 이 방법은 제가 계속적으로 또 수업 시간에든 언제든 계속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키워드 상권 분석하는 방법이 자, 이 방법이고 특히 그래서 위치 이전하실 때나 매장 오픈하실 때 요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미 오픈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 매장 범위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시고 키워드 분석을 하셔서 그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자, 자동 완성어 하기 전에 자, 이 키워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 키워드를 하나 정해놓고 아까 제가 한평이랑 교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 키워드를 하나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 세부 키워드의 장단점은 뭐냐면 검색량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 키워드 성향 자체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뭔가 구매를 해야겠다는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표님들이 하셔야 될 건 세부 키워드를 뽑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된다. 네. 자,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강남역 맛집은 보면 PC가 21,000이고 모바일이 136,000 굉장히 높죠. 네. 근데 강남역 바로 옆에 있는 신분당선 강남역만 봐도 420에 1,490.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량은 적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검색량이 적다는 건 경쟁도 덜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쓰셔야 될 거는 신분당선 강남역 맛집이겠죠. 이런 키워드들 보시고, 자, 그러면 세부 키워드들도 찾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이런 간접적인 키워드입니다. 간접적인 키워드. 네, 간접적인 키워드도 뭐냐면 자 이런 거죠. 해월 축산 대표님 거기 같은 경우는 여행객들도 오나요? 여행객들도 오면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한평 나비 축제라고 그게 꽤 오래되는 지금도 그걸 하나요? 아, 예,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시즌에 맞춰서 연관되는 키워드들을 같이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그러니까 특히 관광지 그리고 지방에 계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예, 거기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키워드들을 묶어서 같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자동 완성에 처음에 키워드들을 입력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자동 완성하고요. 그럼 저기에서 우리 매장과 연관되는 키워드를 갖다가 눌러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자 여기 자동 완성어가 이렇게 나올 때 눌러서 확인하는 게 뭘 확인을 하셔야 되면은 자동 완성어 다음으로 나오는 게 연관 검색어예요. 이런 식으로. 네. 연관 검색어입니다. 자동 완성어 다음에 연관 검색어. 이건 뭐냐면 자동 완성어 다음으로 사람들이 다시 검색하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히 자동 완성어를 보고서 이렇게 연관 검색어를 타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연관 검색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표님들이 하셔야 될 건 세부 키워드를 더 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저기에서 다시 또 눌러보는 거예요. 연관 키워드를 누르면서 다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뭐 강남 브런치, 강남 브런치 맛집, 뭐 브런치 맛집, 강남 브런치 카페, 신논현역 브런치 이걸 누르면 또 하나의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 곳이 있고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누르고 눌러가지고 저기에서 연관 검색어,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들을 찾아가지고 메모장에 다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제 그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누르면서 나오는 연관 검색어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부 키워드들은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좋다. 네,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찾는 겁니다. 한평 맛집 검색해서 자동 완성어에서 다시 연관 검색어로, 연관 검색어에서 연관 검색어로 계속. 양호성 대표님도 마찬가지 교대역 맛집에서 눌러서 연관 검색어로, 연관 검색 뭐 교대역 고깃집, 회식 장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찾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신 거에 좀 이해가 되시는 거는 채팅창에 네라고 답변해 주시고요. 헷갈리신 분은 아니오라고 해주십시오. 다 이해하셨나 보네요. 네. 분위기상 그냥 내라고 하신 거 아니고 다 이해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다현 대표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블로그 홈에 들어가서도 연관 검색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홈에 들어가면 이게 아까 통합 검색 영역에서 못 찾았던 연관 검색어를 여기서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네. 검색해 보면 자 여기에 나오는 게 연관 검색어인데 이게 뭐냐면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키워드들이에요. 블로그를 여기서 블로그 홈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네 이렇게 연관 검색어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또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야 돼요. 어떻게 파고 들어야 되냐? 강남역 맛집이라 검색해서 블로그 홈에서 연관 검색어가 쭉 자 이렇게 나왔죠.
예. 나왔으면은 여기에서 다시 나와 관련된 키워드를 갖다 다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다시 이렇게 어떻게 검색을 하냐? 이거를 여기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 나온 걸 확인을 한다,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다시 검색을 여기다가 다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검색을 여기다가 다시 검색을 그러면 검색을 해서 또 다시 이거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파고 파면서 이런 세부 키워드들을 찾으면은 조금 더 경쟁사들은 찾지 못했던 우리 매장만의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게 아까 앞부분에 자동 완성화 연관 검색어는 사실 누구나 다 하긴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경쟁을 갖추려면 저 이런 식으로 계속 파셔가지고 키워드들을 많이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연관 검색어에 노출이 되면 플레이스 순위에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해주는 키워드로 들어와서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위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블로그 홈으로도 홈 화면에서 이렇게 연관 검색어를 찾을 수 있다. 네. 다음으로 찾는 거는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찾는 방법이에요. 네이버 검색 광고를 가시면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검색 광고. 네, 여기 보시면 키워드 도구라고 있죠. 자, 키워드 도구 가시면 네, 이런 식으로 자 나와요. 여기에서 아까 얘기들은 뭐 교대역 맛집 강남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강남역 한평 맛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한평 맛집 먹을만한 곳. 네. 한우도 파나요? 이다윤 대표님? 한우 팔겠네. 하여튼 뭐 이렇게 쭉 눌러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개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쭉 키워드가 나오죠. 자, 모바일 기준으로 네, 모바일 기준으로 아이고 모바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엉터리가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보고 쭉 여기에서 보면 1차적으로 내가 찾았던 거 말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너무 많죠. 너무 많으면 여기에서 필터링을 하는 거죠. 필터 누르고 필터 만들기. 여기 뭐냐면 한 평만 들어간 것. 자, 이렇게 다시 적용 하면 자 이렇게 한 평만 들어간 키워드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한 평 생고기, 한 평 소고기 이런 것들 한 평 고깃집이시니까 인터넷을 검색하는 수요층이 많진 않네. 육사심이 오시장은 아니고 네. 한평 고깃집 많진 않네요. 이게 그럼 이거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50 정도니까 뭐 이렇게 고려는 해보시고 이런 거는 대표님이 쓰시면 돼요. 그냥 블로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회수가 작은 거는 내 블로그로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 이렇게 관련된 걸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교대역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 맛집 뭐 안산 중앙역 맛집 뭐 안산 만두 전골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쭉 보면 아이고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관련된 키워드들을 갖다가 쭉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부 키워드들을 찾으면 된다. 찾아서 하나하나 이제 지금 메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드린 대로 키워드 범위 정하고 어떤 걸 대표 키워드로 정할지 그다음에 대표 키워드에서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뭐라고 했죠? 확인해야 될 게 자동 완성어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연관 검색어
그리고 연관 검색어에서 하셔야 될 거는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연관 검색어 누르고 그 다음 나오는 연관 검색어 보고 다시 또 연관 검색어에서 누르고 그 다음 나오는 연관 검색어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 매장과 연관된 키워드가 이거다라는 걸 저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홈에서 보면은 연관 검색어들이 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블로그 홈에서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 원리는 뭐냐면 이게 저기 뭐야 블로거들이 쓰는 제목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뭐 크게 연관은 되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음, 생일 선물 자 이렇게 보면 쇼핑 탭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혹시 뭔가 내가 온라인 저기 쇼핑몰에서도 상품을 판다 스토어에서 판다고 하면 여기도 나오는데 아기가 좀 나오나?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쇼핑 연관이라고 해가지고 키워드들이 나와요. 여기서도 또 키워드를 또 찾을 수가 있고요. 음식점이랑은 크게 매칭이 되지는 않지만은 내가 만약에 스토어에서 상품도 팔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연관 키워드도 보시고 근데 스토어에서 세부 키워드를 뽑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 상품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상품 제목에 이걸 넣어야 매칭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68만 건이네. 만약에 상품을 그냥 홍차라고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팔기가 힘들다. 스토어 같은 경우도 이게 아니라 그래서 홍차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 홍차 티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맞네. 홍차 티백 아니면 다이어트 홍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931로 쭉 줄죠. 그럼 이게 세부 키워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경쟁이 확 줄기 때문에 여기로 뛰어들면 되겠죠. 물론 이것도 조회수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조회수가 네. 이러면은 근데 쓰면 안 되는 거죠. 뭐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조회수가 없네. 네, 이런 것들은 또 쓰시면 안 되고요. 항상 세부 키워드를 찾을 때 뽑아 놓고서 이렇게 조회수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적어도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조회수 100, 월 뭐 100이라도 이런 건 쓰셔도 되세요. 100, 뭐 200, 300 이 정도. 근데 100 이하로는 가급적이면 안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이렇게 수요 예측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광양 LF 스퀘어 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파스타 하시는 대표님인데 이게 춘천이랑 잘못했구나 춘천으로 했구나 순천이랑 경계가 있다 보니까 어, 이게 광양은 굉장히 수요가 적어요. 파스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근데 순천은 이게 수요가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광양보다는 순천 파스타라는 세부 키워드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조회수를 확인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키워드를 뽑을 때는 조회수를 같이 확인해서 온라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된다. 보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세부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블로그 마케팅에 활용을 하셔야 되고 네, 1차적으로는 그 세부 키워드에 내 플레이스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 플레이스에 노출이 되는 키워드가 많진 않아요. 5개에서 8개 미만이에요. 이거 많더라도 내가 1차 상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메인에 들어갈 확률이 떨어져요. 내가 그 1차 상권, 내 매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식이 되는 키워드에는 상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1차 상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키워드에는 못 들어간다. 그냥 목록에는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플레이스에서도 노출을 시켜야겠지만은 일단은 블로그 마케팅에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게 키워드가 적은 조회수 같은 경우는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내가 쓰고 키워드를, 아니면 블로그 체험단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된다. 자, 근데 블로그를 할 때 고려하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블로그를 하셔야 될 때. 제가 그 키워드별로 노출되는 섹션 배치도를 보라고 했잖아요. 섹션 배치도. 네. 그거를 통해서 블로그 탭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섹션 배치도. 섹션 배치도가 뭐냐? 많이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검색이 됐을 때 통합 검색 영역에서 노출이 되는 순서. 근데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블로그 탭이 이제 뷰 탭이죠. 뷰 탭이 너무 밑에 있으면은 네, 그 키워드는 블로그를 쓰는 것보다 그 위에 뭐 이런 파워링크라든지 다른 것들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세부 키워드마다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보면은 교대역 회식 장소는 여기가 이렇게 파워링크가 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플레이스 있고 블로그가 밑이라서 여기는 파워링크를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네. 보니까 이 탐나둬야지 대표님은 이 틈새를 잘 잡아서 이렇게 노출을 시켰네요. 이런 식으로. 이 지도 분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섹션 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효과적이라고 보시니까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여기 밑에도 노출이 되고 있지만은, 네. 이런 것들을 다 섹션 배치도를 보시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3주차 때 그걸 과제를 내드린 게 이 이유인 거죠. 그럼 키워드를 내가 뽑고서 그럼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이 노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라. 예, 보셔라. 그래야 그게 예, 그 키워드에 맞는 예, 노출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광양 LF스퀘어 맛집은 플레이스 다음 바로 뷰 탭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여러분들 블로그가 효과적이겠죠. 2번, 3번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다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파워링크에 쓰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파워링크를 쓰실 때 사람들이 모바일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PC는 검색량이 적긴 하지만 사실 이게 틈새 시장일 수도 있어요. PC 영역 같은 경우 광고비도 많이 안 들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강남역 말씀드렸지만 모바일이 뭐 10만이고 PC가 뭐 한 2, 3천 된다. 라고 하면 2, 3천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PC로. 그럼 그쪽 PC에만 노출시키도록 해가지고 파워링크를 노출시키는 거죠. 상위에. 그러면 이것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내가 전체적으로 다 키워드별로 입력을 해보면서 이 순서를 다 보셔야 돼요. 파워링크가 위에 있는지 플레이스가 위에 있는지 검색했을 때 블로그가 위에 있는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동 완성어로 찾는 방법, 연관 검색어로 찾는 방법, 블로그 홈에서 찾는 방법들, 그리고 키워드 도구에서 세부 키워드 찾는 방법들을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나중에 갔다 오래.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까 앞부분에 자동 완성화 연관은 누구나 사실 다 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블로그 홈에서 찾는 거나 아니면 직접 키워드 도구에서 이렇게 찾는 것들은 또 사실 아무나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각각의 노출 전략을 이제 세우셔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